자, 이제 마지막 천재를 만나볼까요? 좋아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까지 다 남자 천재들 얘기뿐인데 여자 천재들 나올 때가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천재가 바로 여성분이에요. 역사 속 숨은 마지막 천재는 누굴지 그분과 관련된 사진 먼저 보실까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그거잖아. 실. 맞아요. 크리스마스 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역시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인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크리스마스와 명동성단편에서 봤던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맞아. 그때 배웠어. 맞아. 캐나다 선교사 샤우도울에 의해서 발행된 건데요. 이 크리스마스 실이 바로 이번 주인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역사 속 숨은 천재는 조선의 마리 퀴리, 최초의 여성 과학자 박애수다입니다. 야. 의료 선교사 샤우도울이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해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고 우리나라에 결핵 요양소를 세우는 등 결핵 환자들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평소 이모처럼 따르던 한 여성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여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이자 최초의 과학자로 손꼽히는 김점동, 박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여의사이자 과학자였으면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김점동은 1876년 3월 서울 정동 부근에서 가난하게 살던 김홍택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홍택이 선교사 아펜젤로의 집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인연으로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한국 근대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의 네 번째 이야. 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스크랜튼 부인과의 첫 만남을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허영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나이 10살 적에 아버지는 나를 스클랜튼 부인에게 데려다 주셨다. 아주 추운 때였는데 부인이 나를 스토브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나는 스토브라는 것은 본 적이 없었으므로 부인이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는 줄 알고 겁을 집어먹었지만 그분의 아름답고 친절한 얼굴을 보고는 나를 불에 집어넣으려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귀여워. 너무 아기다운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네, 당시에는 이 서양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고 다르게 해요. 생겼으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또 여성의 신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가지고 양반집의 자녀를 학생으로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화학당이 처음 열렸을 때 아무도 안 보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화학당에는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생으로 입학했고요. 입고 먹는 모든 비용도 학당에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김정동에게는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고 오히려 가난했는데 기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 이 사진이 이화학당 시절 김정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화여대 최초의 학생들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 그쵸. 학생들 지금 입고 있는 옷 교복이에요. 입학 후에 한글과 한문, 영어, 산수 등을 배운 김점동은 특히 영어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데요. 정말요? 이 때문에 1890년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그해 10월부터 보구여관에서 일하고 있던 로제타 샤우드의 통역을 맡게 됐어요. 로제타 샤우드는 보구여관에 파견된 여의사이자 선교사로 김점동을 의사로 키워준 인물이에요. 어머. 와. 그 인생에 귀인들이 있었네, 귀인들이. 그렇죠? 선생님, 이 보구여관이 여관 이름이 아니라 병원인 건가요? 네, 병원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병에 걸려도 아픈 부위를 남자 의사에게 보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었겠네. 그래서 1887년 10월 이화학당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이 설립됐습니다. 아, 병원이야. 네, 이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은 명성황후가 지었다고 해요. 이게 보구여관에서 이게 통역을 하면서 또 의사의 꿈을 꾸게 된 건가요? 네, 김점동은 보구여관에서 통역 업무 외에 생리학을 배우면서 간단한 치료 보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구순구 계열 환자였던 10대 소녀가 로제타의 수술을 받고 정상이 된 모습을 본 뒤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엄청 감동받았나 보다. 네. 로제타 샤우드가 김점동을 의학의 길로 이끌어준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결혼의 길로도 어머. 이끌어줬습니다. 심지어? 네.
그때쯤 로제타는 의료 선교사 제임스 홀과 결혼을 했는데요. 로제타는 홀의 조수 역할을 하던 박여선이라는 청년을 김점동에게 소개했습니다. 둘을 결혼시켜서 평양 의료 선교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로제타의 의도대로 둘은 서로 마음에 들어 했고 1893년 5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최초의 서양식 교회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김점동이 왜 박에스더인가 생각했는데 남편의 그러면 성을 따랐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세례명이고요. 박여성과 결혼하면서 박에스더가 된 에스더. 거죠. 서양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평양으로 가서 로제타와 홀 부부의 조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홀이 사망하자 로제타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아이고. 그러면 박에스터 부부도 좀 미국으로 따라간 건가요? 맞아요. 로제타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 박에스더와 박여선을 미국에 데려가게 됩니다. 이야. 1895년 2월에 그녀는 로제타의 친정이 있는 뉴욕에서 고교 과정부터 배웠고 미국 생활에 적응한 후엔 병원에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라틴어와 물리학, 수학 등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와. 결국 그녀는 1896년 10월 지금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합격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1900년 6월에 졸업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됩니다. 이야. 와, 어마어마하다. 대단해. 1895년에 뉴욕에 가서 네. 지금 존스 홉킨스는 미국에서도 엄청나죠. 의과대학으로는 제일 유명한 그쵸. 대학인데 페이머스죠.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러니까요. 근데 대단하네요. 너무 대단하네요, 정말. 박에스더가 의사가 된 데에는 남편 박여선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어요. 그랬겠지. 원래 박여선도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왔지만 네. 아내가 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생활비와 아내의 학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고 막 접시를 닦고 이런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둘이 이뤄낸 결과네요. 정말 아내가 정식 의사가 됐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박여선은 안타깝게도 박에스더의 졸업을 2개월 앞두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너무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박에스더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어 귀국했는데요. 그해 12월 한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 조정식 씨와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부인 의학 박사 환국하심. 내외가 부인 의사 홀 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하시고 영어를 좋게 배울 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사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안에 환국하였다. 미국에 가셔서 견문과 학식이 넉넉하심에 우리 대안의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안의 이러한 부인이 처음 있게 됨을 치하하노라. 아우, 너무 박수 너무 해야겠다. 멋진 말이다. 진짜 천재다. 그 네. 진짜 신여성 그 자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녀는 평양에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고 인공관을 이용한 방광질 누간 폐쇄 수술을 집도하는 성과를 내기도 우와. 했습니다. 또 황해도와 평안도 등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이 엄동설안에는 막 눈이 쌓여 있고 이동하기 힘들었는데 당나이가 끄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갈 정도로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참 의사네요, 그렇죠? 아니 뉴욕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예,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진짜 열정 만렙인 진짜 멋진 분이네요. 그럼 외과 수술을 시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사람들은 그녀가 수술로 환자를 낫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10년 동안 매년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고종황제로부터 은메달을 받기도 합니다. 왜 금메달을 안 주고 은메달을?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려면 너무 힘드셨을 것 엄청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 박에스더는 심각한 과로로 폐질환에 걸리고 말아요.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바로 남편과 같은 폐결핵에 걸린 거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나이 35세, 이렇게 어릴 때 1910년 4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휴.
박에스더와 늘 함께했던 홀 가족의 슬픔은 남달랐는데요. 그녀를 이모처럼 따르던 로제타의 아들 샤우드홀은 이를 계기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한국의 결핵 요양소로 세우게 된 것이죠. 드라마야 뭐야? 나 소름 돋았어. 로제타의 아들이었구나.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와. 결핵실이구나 그게. 와, 소름. 네, 우리나라에서 서양 의학을 배운 첫 여성 의사로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킨 박에스더는 최초의 여성 과학자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2006년 11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여성 최초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야 진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을 진짜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부끄럽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에스더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배울 수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 모든 천재들의 노력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대단한 분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히스토리 최경창 부부 아래에 있는 묘는 바로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사 속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 그래도 사랑이죠. 아니 일단 뭐가 들어봐요.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일 수 있겠죠. 한번 좀 봐라. 남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칼로 난도질을 했다고 해요. 일부러? 커다란 숯덩이를 통째로 삼켜 스스로 벙어리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금기를 깬 스니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내 남자였으면 최악인 거죠. 그쵸. 정말. 공랑인가 여기 소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